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로우 쿼리 리팩토링을 통한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니어 개발자들만 있는 팀에서 살아남으면서 성장 중인 개발자이며 현재 42 서울의 본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 인프콘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로우 쿼리 리팩토링과 성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발표 계기를 설명한 후에 분리되지 않은 서비스 레이어와 동일한 쿼리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팩토링한 내용을 실제 사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리팩토링을 하며 타입 ORM을 사용한 경험과 배운 점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42 서울 내 동아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코드를 살펴봤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레이어와 영속성 레이어가 분리되지 않아 서비스 레이어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컬럼을 가져오지만 웨어 또는 정렬 조건만 다른 쿼리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코드를 보며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리팩토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적용하려는 기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며 튜토리얼도 진행하였고 그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후에 리팩토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직접 리팩토링을 하며 겪었던 것들을 하나의 실사례로 하여 리팩토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리팩토링을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문제인 분리되지 않은 서비스 레이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팩토링 이전의 서비스 레이어는 그림처럼 영속성 레이어와 혼재하는 형태였습니다. 서비스 레이어와 영속성 레이어가 같이 있는 게 무슨 문제죠? 싶으시겠지만 일단 두 레이어가 분리되지 않으면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 외에도 확장성이 낮고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접근에 대한 코드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 가독성도 많이 떨어져서 유지 보수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제가 실제 저희 팀에서 리팩토링 이전에 구현했던 함수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코드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코드일까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코드가 서비스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런 코드가 서비스 파일의 약 60에서 70%의 분량을 차지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서비스 레이어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담당하는 영속성 레이어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이 아까 전에 보셨던 서비스 파일에 있던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영속성 레이어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바꾸고 새로 추가된 영속성 레이어에서는 select, update, delete, insert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처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문제였던 동일한 쿼리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기에 전에 마찬가지로 리팩토링 이전에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드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select 문의 로우 쿼리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쿼리문에는 select 하려는 컬럼명과 조인 조건까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부분인지 찾으셨나요? 바로 빨간 박스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쿼리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게 왜 문제죠? 동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처럼 쿼리문이 10줄씩 있고 이걸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가독성 면에서도 끔찍하겠죠. 게다가 만약에 테이블 이름이 한 글자라도 바뀌기라도 한다면 해당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모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확장성도 낮고 유지보수성도 마찬가지로 저하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빨간 박스를 쳤던 부분은 공통으로 실렉트하기 때문에 뷰로 만들었습니다. 컬럼들은 오른쪽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뷰를 구성했습니다.
뷰를 사용하면 공통으로 실렉트하던 부분은 뷰를 실렉트하도록 바꾸고 웨어와 정렬 조건만 인자로 받아오게 하는 함수를 영속성 레이어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보여드렸던 리팩토링 이전의 코드를 지금처럼 영속성 레이어에 정의된 함수로 쿼리 조건문 인자만 다르게 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훨씬 보기도 좋고 코드 재사용성도 높아지겠죠. 이제 리팩토링 하기 전과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거쳐 리팩토링한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줄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차이가 극명하게 났던 API를 하나 가져와서 비교를 했는데 리팩토링 전에는 112줄이었던 API가 리팩토링 후에는 60줄이 되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RK2라는 툴을 이용해서 성능 측정도 해보았습니다.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이 레이턴시와 요청의 수를 초당 처리하는 요청의 수를 나타내는 리퀘스트 퍼 세컨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성능을 판단하였습니다. 20명의 사용자가 4초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리팩토링 후가 평균 응답 속도에서는 리팩토링 전보다 약 6ms가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초당 처리하는 요청의 수 또한 리팩토링 후가 약 35개 정도 더 많아서 초당 처리하는 요청의 수도 평균치에서는 리팩토링 전보다 리팩토링 후가 개선된 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팩토링 후에 표준 편차와 최대 응답 속도 면에서 리팩토링 전보다 리팩토링 후가 큰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기도 한데 리팩토링에 사용한 타입 ORM이 쿼리 결과를 캐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리팩토링 후에는 캐싱이 된 적 없는 데이터를 보내줄 때 오래 걸리지만 데이터를 캐싱이 이미 된 상태로 응답을 해줄 때에는 훨씬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추가로 저희는 리팩토링을 할 때 타입 ORM을 사용했는데 이 타입 ORM을 사용하여 배운 것에 대해서도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입 ORM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타입 ORM은 타입스크립트의 ORM으로 Node.js, React Native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존하는 자바스크립트 ORM들과는 다르게 액티브 레코드 패턴과 데이터 매퍼 패턴 둘 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타입 ORM도 결국엔 ORM이기 때문에 영속성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는 이런 ORM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1차 캐시, 변경 감지, 지연 로딩, 트랜잭션에 의한 쓰기 지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의문이었는데 타입 ORM에서는 엔티티 매니저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쿼리 러너라는 걸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에도 쓰고 트랜잭션 관리할 때도 썼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쿼리 러너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풀에서 하나의 연결을 가져오는데 만약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넥션 풀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똑같은 연결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 작업을 하나의 연결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였습니다. 여러 작업을 한 개의 연결에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빨간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서비스 클래스 내부에 멤버 변수로 쿼리 러너를 정의하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이 서비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해당 객체의 쿼리 러너를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리팩토링 과연 완벽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리팩토링을 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미사용이라고 소제목을 작성했는데 우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SQL문의 템플릿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 실행마다 템플릿 안에 특정한 값이 대체될 수 있고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로 유저 테이블에 ID, 패스워드 값을 넣으려 할 때를 보겠습니다. SQL 문을 실행하기 전에 ID와 패스워드 값에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니 일단 values 부분에 ID, 패스워드 자리에 물음표를 작성함으로써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ID와 패스워드 값이 들어올 거야 하고 미리 알려준 후에 실행할 때 물음표 자리에 실제 ID와 패스워드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타입 ORM에서 쿼리 빌더를 사용할 때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윗부분처럼 변수값을 쿼리문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작성한 코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상에는 쿼리문이 변수 내용 그대로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타이틀 오어 닉네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드롭 데이터베이스 같은 SQL문을 넣어준다면 로그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물론 ORM에서 1차적으로 SQL 인젝션을 방어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아래와 같이 인자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쉬운 점으로는 테스트 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본 경험자가 없고 테스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로 개발만 하다 보니 배포를 하고 난 이후에 핫픽스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테스트 코드가 있었다면 배포 후에 발생하는 버그가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당연히 적었겠죠. 일례로 배포를 마치고 다 같이 즐겁게 회식하고 있는데 버그 제보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버그 라벨이 달린 이슈가 생성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종으로 정리하자면 저희가 도입부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리팩토링의 필요성을 느꼈듯이 리팩토링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과했었던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부디 명심하셔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며 튜토리얼을 진행했듯이 사용하려는 기술에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추셨다면 당장 코드 리팩토링에 도전해보세요. 이상 로우 쿼리 리팩토링을 통한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린 나이진이었습니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거나 불가피한 경우 아래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